안녕하세요. 돋발로병원의 이강입니다. 아킬레스건이 딱 파열됐다. 그럼 환자들이 뭐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제일 흔한 거는 뒤에가 빵 터졌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누군가가 야구바다로 꽁 때린 것 같다.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, 어떤 사람들은 바닥이 딱 꺼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교과서에서는 영어로 팝핑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, 터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게 제일 흔한 증상인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또 그런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꽤 있어요. 나중에 아킬레스건 파열 자체가 간과가 돼서 놓쳐서 나중에 되게 큰 수술하는 경우들도 꽤 있긴 합니다. 완전 파열이 있으면 수술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정설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꼭 또 그렇지는 않은 게,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되는 그런 보고들도 꽤 있긴 합니다.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꼭 수술해야 되느냐, 아니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, 구분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언제, 어디서, 어떻게, 왜, 그걸 딱 구분해서 보면 언제 다쳤느냐, 급성기 파열이냐 만성기 파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데, 보통 급성기 파열인 경우에서는 수술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만성 파열, 다친 줄 모르고 한 달, 두 달 지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. 파열된 그 끝부분 자체가 이미 다른 살들로 채워져 있어갖고요. 그거는 다 끌어내서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성 파열에서는 이제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어디가 파열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하게 되는데, 아킬레스건이 보통 흔히 터지는 위치는 뒤꿈치 뼈에서 한 2에서 6cm 사이, 거기서 끊어지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, 이게 만약에 훨씬 더 아래쪽 뒤꿈치 뼈 근처에서 끊어지는 경우, 부착부 파열이라고 그러는데, 그런 경우에서는 뼈의 어떤 골절과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건 꼭 수술해야 돼요. 거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거의 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터졌느냐, 조금씩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. 퇴행성 변화로 조금씩 안 좋아지다 터지는 거예요. 아킬레스건 자체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해야 되고요. 반면에 좀 건강했던 사람이 평소 운동을 안 하다가, 혹은 뭐 스트레칭을 안 하고 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터진 경우, 이런 경우에서는 또 의외로도 수술 안 하고 괜찮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터졌느냐, 왜 터졌느냐, 직접적인 충격을 입어서 이제 터지는 경우에는 그 건이 있고 또 건을 싸는 건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 건막이 손상이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서는 보존적 치료에서도 예후가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다, 그런 경우에서는 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. 반면에 단순하게 운동을 하다가 뒤에서 빵 터진 듯이 했다, 그런 경우에서는 수술을 안 하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. 최소 절개 아니면 비절개 수술, 그러면서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안으로 통과를 해갖고 뭐 아킬레스건을 봉합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, 다만 어떤 방법이 됐든 결국에 일단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예후가 좋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수술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아직까지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고, 의사가 자기가 자신 있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아킬레스건을 꼬매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심장에서 가장 멀죠.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, 피부를 보게 되면 팔이라든지 뭐 허벅지, 정강이에는 그런 근육이나 그런 지방이 많은데, 아킬레스건 주위에는 그런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이제 뽀록지 하나만 잘못 나더라도 걷잡을 수 없이 쫙 퍼져서 나중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예방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일단은 술, 담배 절대 하면 안 된다. 수술 후에 염증 생기는 분들이 흡연자들이 꽤 많아요. 그 빈도가 꽤 넘기 때문에 그걸 꼭 강조를 하고, 면역 떨어지는 거 그거 생각보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.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혓바늘 돋고 입술 부르뜨는 것처럼, 수술한 상처도 조금만 우리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다 덧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꼭 컨디션 관리 잘 하라 그럽니다. 그 의사가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,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 흉터를 좀 적게 낸다든지 해서 피부는 조금 절개하고, 아킬레스건의 어떤 파열된 위치를 좀 잘 찾아보겠다고 막 심하게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그 자체가 또 피부에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수술할 적에 그런 염증을 염두에 두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이렇게 수술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든 상태의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재활기간은 보통 수술하고 12주 얘기 드려요. 수술하고 3, 4주 정도는 이제 기부스를 하고, 3, 4주째 이제 기부스 풀고 나서부터 바로 걷게끔 합니다. 수술하고 나서 5주에서 6주 사이 될 때부터는 바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시켜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냥 평지에 걸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. 그럼 그게 어떨 때 필요하냐, 결국에 계단을 오르내릴 적에 그때는 꼭 뒤꿈치가 이제 한 발로 들려야 돼요. 그렇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병원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8주째 시작한다, 10주째 시작한다 하는데,
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주, 6주째부터 바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시작해서 좀 빨리 끝내시는 분들은 2달 반 안에 모든 치료가 끝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. 환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